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치과 의생사에 대한 직업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아직 생소하신 분들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예전에 이 치과 의생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여기 위에 링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리라 믿는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한테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치과 의생사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치과 의생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널리 알리자는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스케일링을 받고 싶은데 치과 의생사가 아닌 치과 의사한테 받고 싶어요. 치과 의사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스케일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치과 의사 진료 범위가 더 넓은 건 맞아요. 그리고 치대생 그리고 치전원생 때도 임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스케일링을 한 경험이 있지만, 졸업 후 치과 의사들은 사실은 스케일링보다는 다른 진료를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자기가 이제 담당해야 되고 또 책임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자기 외에 다른 좀 더 스케일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바로 이제 치과 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맡기고 안심하고 다른 진료와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 밑이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서열적인 사회가 그렇게 인식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 바로 든든한 아군, 팀 멤버라고 보거든요. 특히 제 클리닉 같은 경우도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3명 계시는데, 저희는 항상 소통을 해요. 환자 케어를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치과 의사의 이 소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환자분들이 치과 의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걸어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미지냐면, 환자분들께서는 치과 의사랑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만 해주고 마취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무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오픈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치과 의사가 이제 들어오면 좀 더 이제 얼어있고, 그리고 약간 뭔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좀 더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치과 의사 분들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물론 저는 항상 싱글벙글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병원이든 어떤 내과든 뭐 작든 크든 간호사가 없으면 그 병원이 돌아갈까요? 운영이? 안 되죠. 의사 혼자만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치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과 의사가 없으면 효율적인 로테이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제 환자 케어한테도 이제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자리 잡은 클리닉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 4명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치과 의사에 대한 역할이 되게 정말 중요하고, 약간 이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치과 의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아닙니다. 엄연히 전문직이고, 그리고 자기 일을 정말 책임지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라고 부르면 그것은 매우 신뢰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만,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 밑에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든든한 아군이자 팀 멤버이지. 특히 외국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서열적인 사회에서 그런 좀 선입견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과 의사든 치과 의사든 바로 환자의 올바른 그리고 더 좋은 구강 청결 그리고 구강 케어 아니겠습니까? 물론 치과 의사가 리더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 전대물, 파워레인저 아시죠? 거기서 레드, 빨간색 리더잖아요. 그쵸? 약간 좀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그 레드가 바로 이제 치과 의사고, 이제 다른 초록색, 노란색, 옐로우, 그린, 블루 이런 분들이 이제 치과 의생사, 치과 어시스턴트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레드 혼자만으로 악당을 무찔 수는 없잖아요. 바로 팀워크, 팀 멤버, 동료들이 있어야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악당을 무찌르는 것처럼. 약간 비유가 좀 오글거렸나요?
근데 결론은 이게 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만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치과 지식, 예를 들어 치아 형태학, 구강내과, 물론 자기의 진료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과 상식들도 배우긴 하겠지만 그런 상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과 의사랑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치과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법적으로 어떤 치과 클리닉에서는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닌 이제 간호조무사나 또는 알바생을 써가지고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는데 스케일링이 되게 기본적인 그리고 매우 쉬운 치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난이도는 다소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런데 확실하게 효과적인 효율적인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랑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요. 전문적인 바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치은 연화 치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치석이 이제 잇몸 밑에 있는 그런 치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치석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잇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스케일링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꼭 받으세요. 그리고 치실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병은요 매우 무서워요. 왜냐하면 잇몸병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치주염이라 그러는데 이 치주염 같은 경우는 당뇨병처럼 한 번 생기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스케일 같은 매우 중요한 치료를 전문적인 바탕과 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나 그리고 알바생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불법을 떠나가지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치과 의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런 인식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좀 더 많이 개선되면서 물론 예전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치과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현존의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곧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스케일링을 받으실 때는 꼭 자기한테 정말 알맞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잘 케어해주는 그런 치과 의사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치과 의사인지 아닌지 꼭 구별을 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 안에 이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정말 힘이 되거든요. 아무튼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